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누적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나온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큰데요. 첫 소식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9일자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를 1,001만 8천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 인구 3억 2천만 명 가운데 3%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국인 10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감염된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은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미국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패널인 데이터감시위원회는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상 시험에서 확진자 94명을 분석한 중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평균 93% 효과를 보이는 홍역 백신만큼 예방 효과가 강력한 겁니다. 90% is a game changer. 90% now you are hoping to have a tool in your war against this pandemic. 화이자는 백신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 11월 셋째 주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We believe that we are in good situation to have up to 50 million doses this year globally. 화이자 측은 현재까지 심각한 안전 우려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몇 주 안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와 과학계는 안전성과 장기간 효능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쯤 화이자 백신 등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처럼 백신 효능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 증시와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이동환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2.95% 급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1.17% 올랐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3%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예방률을 보인다는 발표에 화답했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는 7.57% 올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도 4.94% 상승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4.67% 올랐고 범유럽 지수도 6.36%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5% 급등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바이든 당선인은 화이자의 백신 효과 희소식에도 백신은 시간이 걸린다며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명성 발언을 해왔던 에스퍼 국방장관을 갑자기 경질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대선 승리 연설 이후 이틀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화이자가 내놓은 백신 효능 소식에도 신중합니다. It's clear that this vaccine, even if approved, will not be widely available for many months yet to come. 백신의 효과를 모든 이들이 누릴 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며칠째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상회하면서 몇 달 안에 20만 명 이상 더 사망할 수 있다는 이른바 암흑의 겨울을 경고하면서입니다. 미국에선 유독 마스크 착용 거부감이 큽니다.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드잡이 일어나기 일수일 정도입니다. 13명 코로나19 TF팀 명단을 발표하고 단단히 챙기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에서 졌지만 여전히 미 대통령인 트럼프는 느닷없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익숙한 트위터 경질입니다. 퇴임 2달여 앞둔 선거에서 패한 대통령으로선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교회 사진 이벤트에 대한 비판, 남군 장군 이름 딴 군기지 이름 바꾸겠다 등 트럼프 대통령 뜻과 다른 항명성 발언으로 미운털이 박혀왔습니다. The president drags a large press pool along with him. And look, I do everything I can to try to stay apolitical and to try and stay out of situations that may appear political. 선거 패하자마자 장관 경질은 예상 밖이라고 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대통령 주장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상원 공개 발언한 레이 FBI 국장도 경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CIA 국장, 심지어 충복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바이든 당선인 아들인 헌터 바이든 수사 지지부진 이유를 들어 경질 가능성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켜 향후 대선 법정 투쟁을 이끌고 가기 위한 여론전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우아하게 퇴장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인사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대통령은 나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확정에 대해 계속 신중한 모습입니다. 반면 관영 매체는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조명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9년 전 바이든 당선인이 방문했던 베이징 자장면집도 화제입니다. 안양복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부통령 시절 바이든 당선인이 방문했던 베이징의 한 자장면집입니다. 일행과 함께 자장면 5그릇과 만두 등을 시켰고 식사 뒤 기념사진을 찍고 다른 중국 손님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당시 식사비는 79위안, 우리 돈 13,000원 정도였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100위안을 내고 그 스름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祝贺拜登先生竞选成功当上美国总统。我们作为老朋友，作为我们店里的一个食客。 중국 정부는 당선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양국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我们理解大选的结果会按照美国的法律和程序做出确定，我们将按照国际惯例办理。 반면 중국과 홍콩 매체는 향후 양국 관계를 조명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국무원 고문 스위농 교수는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미중 무역 합의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것이고 이런 중국의 이익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전망 속에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권 문제 등은 더 첨예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외교 안보 진영에서 우군을 결집하려는 중국의 시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을 접견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도 오늘 상하이 협력기구 화상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71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오대성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지역 발생 사례를 권역별로 보면 서울이 32명, 경기가 18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 53명이 나왔고 이외에도 충남, 광주, 강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31명으로 모두 25,160명이 격리 해제됐고 현재 2,008명이 격리 중입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누적 485명이 숨졌고 치명률은 1.75%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전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게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의 생존과 전파가 쉬워지고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나 어린이집, 직장과 같은 단체 생활 공간에선 방역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작업장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방미 중인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현지 시간 9일 워싱턴 DC에서 회담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8일 폼페이오 장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방미 기간 미 의회와 학계,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방문 중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일본 스가 총리를 예방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 출범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의 첫 방일인데요. 강제징용 배상문제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스가 총리를 예방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 9월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인사입니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문제법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 반면에 한국은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했으니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또 한국이 연말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스가 총리의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 원장은 20년 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도 만났습니다. 니카이는 파벌이 없는 스가 총리가 정권을 잡는 데 기여한 자민당 내 2인자입니다. 現在厳しい状況にあるわけでありますが、長年の友人の2人の中で対話や交流がなされるということは意義があることだ。 박 원장에 이어 모레부터는 한일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방일단은 일본 여야 대표들과 회동하고 스가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6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31km 해상에서 30명이 탄 35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가 나자 무군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이 구조에 나서 30명 가운데 9명을 구조했지만 39살 A씨는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 3척, 방재정 1척, 연안 구조정 2척과 서해청 항공기 2대 등을 동원해 실종된 B씨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직무유기라면서 이 4대강 수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원전 수사를 못하게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 착수 이후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지 않은 날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입니다.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수사라는 주장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입니다. 거취 문제에 대한 공개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건복을 벗고 정치 발언권을 얻으라, 본인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라와 같은 주장이 이어지는 등 윤석열 때리기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전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입장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들어와서 재갈을 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도 과거 정책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왜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습니까? 민주당과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결별한 걸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엄호하지만 정치로 뛰어드는 건 경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청신 후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지만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의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87포인트 상승한 2,450.07에 코스닥은 9.01포인트 내린 842.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진단키트주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고 언택트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넷마블이 모두 약세입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항공주와 여행주가 오르고 있고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정유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 비단잉어는 해외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코로나19로 대면 경매가 취소되자 양식업체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빛깔과 무늬, 크기의 비단잉어 50여 종류를 양식하고 있는 규슈의 한 양식업체입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90% 정도를 유럽과 동남아 등의 바이어가 사갑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바이어가 일본에 오지 못해 경매가 취소됐습니다. 정성껏 기른 잉어를 어떻게든 팔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인터넷 경매입니다. 완성된 경매 사이트입니다. 외국인도 한눈에 각 잉어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품질과 체형 등을 별점으로 나타냅니다. 경매 첫날, 경매 시작 직후부터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 17개 나라에서 입찰이 잇따라 불과 1시간 만에 우리 돈 6,500만 원어치가 입찰됐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반응에 자신감을 얻은 오가타 씨는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판매 방식을 고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지난 5월 스촨성 핑산현 시장관리감독국은 시장 단속 과정에서 시가의 절반에 판매되는 돼지고기를 발견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판매상은 정부 비축분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고 500g에 30위안 정도에 판매되는 돼지고기를 절반 수준인 16.5위안에 판매했는데요. 이들은 해당 돼지고기의 검역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이 판매하는 돼지고기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돼지고기 30톤을 압수하고 불법 유통된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2톤가량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가 개발해 교실에 설치한 배기장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오염물질 제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인츠의 한 학교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배기장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가 이 학교와 함께 개발한 배기장치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인체는 열을 외부로 발산하는데 이 체열로 인해 학생들의 머리 위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 에어로졸이 위쪽으로 옮겨가고 환기 후드가 유해물질을 빨아들여 파이프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겁니다. Und mit den Dunstabzugshauben liegen wir irgendwo über 90%. 측정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도 놀라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재를 일반 건축 자재상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과와 비용, 설치법에서 모두 뛰어난 평가를 받은 이 장치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리아에서는 전쟁으로 수출이 중단돼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알레포의 구시가지에 열린 박람회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시리아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이었지만 전쟁으로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대부분의 공장과 작업장이 황폐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수출이 막힌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30 منتج حلبي ورشاتهم تدمرت أو معاملهم تدمرت أو أعمالهم توقفت بسبب الحرب بسبب. 박람회장에는 다양한 수공예품부터 수제 비누, 마시멜로까지 다양합니다. خلال عملي مع الأطفال حسينا بأهمية إنه يكون عندنا مادة المارشميلو اللي هي بتعطي سعادة للطفل. 정부는 점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출이 막힌 알레포의 소상공인들이 국내 판매 통로를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이 취합됐습니다. 후보 추천위원들이 각각 1차 추천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10여 명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1차 후보군은 모두 10여 명입니다. 추천위원들이 각각 2~3명씩 후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고사하는 인사가 적지 않아 후보 숫자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군을 발표한 건 대한변협입니다.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의 권동주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이었던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후보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도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손기호 변호사 등 검사 출신 4명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명단 취합이 마무리된 만큼 처장을 신속히 임명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벌써부터 거부권 이야기를 꺼내며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 당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내고 검증을 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추리는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이달 내 임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10달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감형 요소로 거론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단이 꾸려졌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달 만에 서울 고등법원에 다시 나왔습니다. 특별검사의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2주 전부터 재개된 데 따른 겁니다.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어제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경수 변호사, 참여연대의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입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전문심리위원단이 중요한 건 이들의 의견이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성은 뇌물범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올해 초 준법감시위를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명의 위원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 뒤 3주 뒤 재판에서 직접 평가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3주 안에 철저한 점검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과도한 가치를 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진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한 것의 격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37살 강모 씨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감금한 건 지난 3일. 끔찍한 폭행에 시달리던 A 씨는 사흘 뒤 아침 강 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해 이웃 주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라지자 차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던 강 씨는 119 차량을 지켜본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헬기 수색에 5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했지만 강 씨가 차를 버리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강 씨는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사흘 만에야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지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강 씨를 감금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피해 여성의 헤어지잔 말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하였다고 범행을 일체 시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도주할 때 주변에 있었던 지인 등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방조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과거에도 강간 상해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조만간 강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추위의 절정은 지났지만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3도에서 8도 정도 높았지만 여전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한낮에는 햇살이 번지면서 아침과 비교해 10도에서 15도 안팎이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심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건조경보가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 이어 경상도 내륙까지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더 메말라가겠습니다. 거듭 불조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평년 이맘때보다는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